안녕하세요. 저는 펜타시큐리티에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곽건구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그 람다 U6의 파트너스 행사에 이런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상당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한 2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그 주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검증, 이력 위변조 방지 및 검증 절차 개선이라고 하는 대단히 복잡한 이름의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상 저는 이 본제보다는 그 부제인 마이 인증 심사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는 그 이름이 훨씬 더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 금융 데이터 혹은 마이 의료 데이터와 같은 이런 데이터 사업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특히 인증 심사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설명드릴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보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펜타시큐리티 그리고 람다 U6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정부 과제 산출물이고요. 아직까지 어떤 솔루션이나 어떤 서비스가 나온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희의 성과를 홍보하는데 충분한 그런 산출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IT 쪽에서 말하는 인증 혹은 검증이라고 하면은 오센티케이션입니다. 보통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받아서 뭐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뭐 키가 맞는지를 확인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인증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 발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증은 어떤 제품을 샀을 때 거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KS 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 뭐 전파 인증, 그리고 뭐 그린, 뭐 녹색 경영 인증,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인증이고요. 이런 인증의 종류는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보시면 다양한 인증 라벨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이런 인증들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현재 정부에서 다양한 인증들을 관할하는 해당 부처와 그리고 해당 부처 산하 기관들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보이는 것만도 일단 한 5개 정도의 정부 부처에서 뭐 10개 이상의 그런 인증 기관들을 가지고 인증 기관에서 그 인증서를 내어주는데요. 근데 각 기관마다 또 고유의 인증들이 또 수십 개씩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수백에서 거의 뭐 1000개 이상의 인증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인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앙화된 어떤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저 오른쪽에 보시면 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한국표준협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한국표준협회 같은 경우에는 본 사업에서 저희 펜타시큐리티와 람다 U6과 함께 이 인증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수요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의뢰를 받았던 내용은 현재 국내 인증 시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2가지의 큰 문제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결해 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2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인증서의 위변조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뭐 이건 누구나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인증서라는 게 현재는 종이에서 이렇게 출력이 돼가지고 지류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디지털적인 그런 효과를 통해서 얼마든지 위변조가 가능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걸로 인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아주 저가의 어떤 제품을 수입해서 그냥 스티커만 제작해서 KS 인증을 받은 것처럼 붙여서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증을 이용하는 쪽뿐 아니라 심지어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증을 발행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게 정말 인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 인증을 받은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 인증서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체감할 일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그 관계 부처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은 기관들이 있고, 거기에 더 많은 인증들이 있다 보니까 유사한 인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유사한데 인증 이름만 다른 그런 인증들이 엄청 많아서, 그런 다양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하나당 연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인증 비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중복 인증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면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 쪽에서도 그런 중복 인증을 없애고 하나로 통일을 하자, 혹은 뭐 인증을 어떤 통합을 하는 기관을 만들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리고 저희 본 사업에서 수요기관이었던 한국표준협회는 전국 그 KS 인증 시장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말하자면 인증 그 업계의 큰형 같은 존재라서 네, KSA 쪽에서 먼저 이런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인증기관들도 함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된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런 좋은 기회를 삼아서 람다 이오력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플랫폼을 최고로 단순하게 표현한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중간에 인증 교육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증 혹은 교육 신청자라고 하는데요. 여기 교육이 들어간 이유는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신청자가 자기의 DID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그리고 그 DID를 통해서 표준협회에 어떤 인증서 발급 요청을 하게 되면 그 표준협회에서는 인증 심사를 한 후에 인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 그 DID 밑에 VC의 형태로서 인증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청자는 향후에 어떤 수요기관에서, 어떤 외부기관에서 뭐 인증 보유 여부를 증명하라고 했을 때 자기의 DID에 VC를 VP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최소한의 정보만 노출하면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증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 인증서의 신뢰성 여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DID와 VC, VP,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었던 그 유사 인증의 중복 문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한국표준협회라고 가운데에 표현이 되어 있지만 표준협회 이외에 또 다른 인증기관들, 아까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수많은 인증기관들이 타 인증기관으로서 그 표준협회와 같은 뭐 인증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해서 여기서 A라는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데이터를 B라는 인증기관에서 그대로 신뢰를 해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 중복 인증에 관련된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들은 이 뒤쪽 장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표에서 보시고 계시는 이 플로우는 현행 인증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청자가 뭐 우선 표준협회 그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고 내가 어떤 인증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신청서들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제출한 걸 그 표준협회 쪽에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 단계는 전부 다 신청자 입장에선 블랙박스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인증서가 나오면 인증서가 나왔다. 그리고 만약에 인증심사에 탈락을 해서 뭐 인증서를 못 받게 되면 뭐 탈락했나 보다, 이렇게만 알 수 있지,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증서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인증서를 못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이런 절차들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신청자 입장에서도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표준협회나 아니면은 표준협회도 사실 이런 심사를 할 때 그 하나의 기관에서 전부 모든 테스트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또 다른 기관들에 이렇게 의뢰를 줘가지고 거기서 결과서들을 받아서 그걸 조합해서 인증을 내주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이런 타 기관에서 심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간에 있는 한국표준협회조차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투명성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청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표준협회 또한 자기들이 인증서를 내주긴 하지만 이 인증서에 대한 그런 신뢰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인증서를 신청자가 수령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인증서를 어디 외부 기관에 제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류로 되어 있는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이걸 스캔해서 스캔된 파일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 언제든 위변조의 여부가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기관 입장에서도 이 인증서를 받으면서도 이거를 좀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 뭐 인증 번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복잡하게는 확인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냥 쉽게 한눈에 딱 봐서도 이게 인증 뭐 위변조다 혹은 정품이다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는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엔티티들의 이 니즈를 한 번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저희는 블록체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블록체인으로서 지금 발생하는 모든 그런 트랜잭션, 모든 그 프로세스 단계마다 그 정보들을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최종 소비자인 외부 기관에서도 그 이 표준협회를 통해서 발행된 인증서를 쉽게 인증서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까지 전부 다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만 이 내부의 기존 프로세스들은 사실 조금 더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크게 건드리지 못했던 거는, 이 인증이라는 그 사업 영역 자체가 벌써 한 50년, 60년 가까이 된 아주 올드한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그 내부에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와 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레거시 시스템을 함부로 건드리면 신규 서비스가 잘 안 돌아가는 건 뭐 많이들 겪어보셨을 텐데, 그런 이유로 저희가 이 인증을 발행하는 이 프로세스 자체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 최종 단계의 각 프로세스마다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그런 데이터의 투명성만 확보하는 것을 일단 지상 목표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아가서 더 블록체인 도입해보니까 괜찮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점점점 더 그 프로세스도 고도화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문제점이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중복 인증 관련 부분인데요. 현재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현행 그 중복 인증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업자가 동일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뭐 A라는 사업자가 핸드폰을 개발을 했는데 이 핸드폰을 A 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A 인증서를 필수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B 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B라는 인증서를 필수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A 인증서는 A 심사기관에서 5개 혹은 6개 정도의 테스트를 받아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인증서입니다. 그리고 B 인증서는 B라는 심사기관에서 동일하게 5개 혹은 6개의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30%, 아니 3, 4개, 한 거의 절반 이상이 동일한 테스트라고 한다면, 사실 시험 항목 1, 2, 3은 양쪽이 동일하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 결과를 공유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나중에 테스트를 받는 쪽에서는 그 절반만의 테스트 비용과 기간으로 충분히 B 혹은 A 인증서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 각 심사기관 간 그런 뭐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밥그릇 싸움이죠. 심사기관 간 내가 테스트를 다 하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걸 왜 굳이 반만 해서 500만 원만 받아줘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실제로 뭐 각 기관 간에 B 기관에서는 야 우리는 A가 테스트한 결과는 못 믿어, 다시 해야 돼, 이런 일들이 어디서 많이 발생했었죠? 예전 병원들에서 많이 발생했었죠. 그런데 요즘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바로 마이 의료 데이터라고 해서 뭐 이 병원에서 검사한 데이터는 환자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요청을 한다면 뭐 A 병원에서 B 병원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B 병원에서는 그거를 기반으로 진료를 해야지 뭐 여기에 어떤 또 다른 과잉 진료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다양한 절차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이 마이 인증심사 데이터에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문제점이 많은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느냐,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데요. 인증 심사를 요청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어떤 기업 혹은 개인의 DID를 이용해서 그런 블록체인에 자기의 DID를 등록하고, 그리고 이런 인증 심사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뭐 첫 번째로 A라는 심사기관에서
시험 성적서를 받을 때 모든 테스트를 다 하는 거죠. 1, 2, 3, 8, 9번의 테스트를 모두 다 해서 그 시험 성적들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험 성적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어떤 식의 데이터만이 기록이 됐었냐면 얘가 패스, 페일, 그냥 이 뭐 사업자의 제품이 인증서를 획득했다 못했다 요거만을 알 수가 있었지, 얘네들이 뭐 1, 2, 3, 8, 9번이라는 테스트를 받았고 이 테스트의 성적이 어떠했다라는 것들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성적까지 알 수 있는 내용 모두를 블록체인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유사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 B라는 심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1, 2, 3, 6, 7번의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사업자가 저는 전에 1, 2, 3이라는 테스트는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A라는 업체에서 1, 2, 3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B 심사기관에서는 블록체인에 조회를 해서 정말 1, 2, 3이라는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네? 그렇다면 1, 2, 3의 그 결과는 블록체인에서 가져와서 저희가 쓸게요 라고 하고 6, 7번 테스트만을 진행하는 그런 구조로 훨씬 더 낮은 비용에 이 유사 인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방금 전 장표에서 이런 일이 왜 발생되지 못하느냐, 바로 밥그릇 사업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블록체인을 쓰든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든 이런 그 이권으로 인한 그 상호 신뢰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지만, 이 상호 신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에서 이런 중복 인증을 없애자라든지 하는 식의 그런 유서 공문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심사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는 머지않아 이런 인증심사 데이터의 마이 데이터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 심사기관에서는 전체 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B 심사기관에서는 중복되는 테스트를 제외한 일부 테스트만 받아서 A와 B 인증서 모두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그 어프로치가 채택되었을 때 더 좋은 점은 사실 일반 대중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은 현재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이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라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시험 데이터까지 뭐 블록체인을 통해서 오픈이 되게 된다면 이 대중들은 이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했구나, 아니면 턱걸이로 간신히 통과를 했구나까지 알 수가 있으니까 더 대중들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 준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방금 전에 계속해서 인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증 외에도 어떤 그 사업 영역들이 있느냐면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 표준협회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양대 사업이 바로 인증 사업과 교육 사업인데요. 이 교육이 뭐 수능 교육 이런 교육은 아니고 그 어떤 산업계에서 안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의 교육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교육의 문제점도 이 교육을 다 진행하고 나서 어떤 교육 이수증을 받아서 내가 교육을 이수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마찬가지로 이런 인증서에 늘 발생하는 문제, 바로 위변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 가서 공장의 노동자에게 혹시 안전교육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받았어요. 이제 이수증 이렇게 해서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 이수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도 뭐 DID를 통해서 어떤 모바일 앱 같은 걸로 표현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QR코드를 찍는 것만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교육 관련해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진위 여부 확인 외에도 다양한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현행 문제점을 우선 살펴보면 수강생이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뭐 자기의 전화번호라든지 뭐 다양한 과도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개인정보들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된 개인정보가 일단 과도하게 입력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첫 번째로 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그 신청에서부터 교육 이수, 그리고 교육 이수증 발급,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 교육비 환급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뭐
서류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움직이거나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이 과정 중에 누락되거나 오기입되는 그런 정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결국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 그리고 이때 뭐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도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DID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정보, 내가 어떤 회사에 일하고 있다, 혹은 내가 어떤 직종에 근무하고 있다 정도만 확인하는 걸로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뭐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데이터가 기록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의 오기입이나 아니면 누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강생의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어떤 종이로 되어 있는 이수증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게 이 사람의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현재까지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되게 대략적인 러프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인덱스하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증서에 대한 그런 위변조 여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어프로치인데요. 첫 번째로는 신청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서 DID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DID를 생성하고 그 DID를 같이 붙여서 표준협회에 인증 심사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표준협회에서는 자기들이 테스트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외부 기관에 의뢰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에 또 추가로 인증 심사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표준협회와 외부 기관에서 각각 시험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시험 결과가 나오면 시험 결과서를 최종적으로 모아서 표준협회로 보내주게 되는데요. 이때 시험 결과가 나올 때 바로 그 시험 결과에 대한 해시들을 블록체인에 저장함으로써 이런 시험 결과서가 위변조되거나 혹은 뭐 전송 과정 중에 변조되는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시를 통해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최종적으로 표준협회에서 모든 테스트 결과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인증서를 발행하기 합당하다라고 했을 때 인증서를 발행을 하는데, 요즘은 인증서를 종이로도 보내주지만 거기에 PDF 파일을 같이 보내준다고 해요. 그때 이 PDF 파일에 해시를 저장함으로써 표준협회에서 발행하는 그런 원본 파일의 해시를 또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한 상태에서 이 인증서와 함께 VC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럼 신청자는 자기의 DID 밑에 어떤 인증서라고 하는 VC가 뭐 추가로 하나 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외부 기관에서 실제로 인증서 제출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하느냐? 외부 기관에서는 뭐 SDR이라고 해서 자기가 어떤 정보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신청자에게 알려주면, 신청자는 해당 정보들만을 뽑아서, 그리고 그것들을 뭐 자기의 프라이빗 키로 사이닝을 해서 VP를 만들어서 인증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외부 기관에서는 이렇게 받은 인증서와 VP를 블록체인에 검증함으로써 이 신청자 본인이 맞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해당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해당 인증이 자기가 신뢰할 만한 기관, 예를 들어 한국표준협회에서 발행된 게 맞는지, 이렇게 세 개의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유사 인증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요 그림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 신청자가 이미 한국표준협회에서 발행한 어떤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 상황에서 첫 번째로 유사 인증을 타 기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타 기관에서는 그 인증을 받으려면 A, B, C, D라고 하는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필요 시험 항목을 신청자에게 다시 알려주죠. 그럼 해당 신청자는 그럼 내가 요번에 유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A, B, C, D라는 테스트를 예전에 받았던 적이 있는지를 표준협회에 쿼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표준협회에서는 신청자 본인 확인 후에 당신은 예전에 A, B, C, D라는 테스트 중에 A, B라는 테스트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해당 신청자는 그러면 그 A, B라는 데이터를 요 타 인증심사기관으로 전달해 주세요라고 하는 필요 데이터의 전달을 요청을 하게 되고, 이러면 한국표준협회에서는 이 데이터를 전달함으로써 타 인증심사기관에서는 A, B, C, D 중에 A, B는 제외하고 C, D만 추가 테스트를 통해서 유사 인증을 발행하는 그런 구조의 그림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복잡한 단계는 아니라서 얼마든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좋은 점 이거의 뭐 장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신청자가 처음에 한국표준협회에서 받았던 그 심사 데이터뿐 아니라 타 인증심사기관에서 또 추가로 받는 CD라고 하는 데이터도 블록체인에 등록이 되고, 그것도 자기의 마이 인증심사 데이터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인증심사 데이터를 계속해서 불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뭐 이 심사에 유효기간이 있다면 유효기간 전까지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뭐 많은 인증들을 뭐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육 관련 내용인데요. 교육도 이 위변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뭐 이 절차상에서 데이터가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오기입되는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사용자가 처음 자기의 DID를 이용해서 수강 신청을 하고, 그러면 한국표준협회 쪽에서는 일단 교육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 사람이 혹시 예전에 이 교육을 수강했던 적이 있는지 그런 내역들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표준협회에서 자기가 직접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부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외부 기관에 이 해당 수강생의 그 본인 인증 정보를 DID를 통해서 내려주고, 그러면 이 외부 교육기관에서는 나중에 이 사람이 교육을 받는 이수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그런 뭐 진도 정보라든지 아니면 성적 정보, 출결 정보 같은, 예전 같으면 그냥 이 사람이 해당 교육을 이수했다 안 했다 요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출결을 했고 몇 점을 받았고 뭐 그리고 수업 태도는 어땠고 뭐 심지어 강사에 대한 뭐 평가는 어땠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런 진도나 성적 같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에다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네,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모든 수료가 끝났을 때 이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은 결국은 표준협회가 되는데, 이 표준협회에서 수료증을 발급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류로 되어 있는 수료증 외에도 PDF 파일도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PDF 파일에 해시를 등록함으로써 이 사용자가, 이 수강생이 나중에 어떤 자기 이수 여부를 증명해야 될 때 그 해시 값을 이용해서 그 인증서의 위변조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증서 인증과 그리고 이 교육 수료증 인증은 사실 거의 동일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던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간략하게 그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좀 민감한 데이터들은 뭐 신뢰된 기관들끼리만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인증 심사 데이터들을 서로 간에 공유를 해가지고 뭐 중복 인증을 없앤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펜타시큐리티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개별 기업이나 혹은 개인이 자기의 DID를 이용해서 DID 기반으로 인증서를 받고 인증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자기 뭐 개인 정보를 최대한 숨기면서 뭐 어떤 교육을 수강한다든지 아니면 교육 수강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DID 관련된 부분들은 람다 256의 루니버스 블록체인을 이용했습니다. 네,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 루니버스의 DID 관련 그 기술력과 저희 펜타시큐리티의 보안, 그리고 이 데이터 공유라고 하는 기술이 잘 어우러진 하나의 그런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최종 산출물이나 최종 제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올 연말에 이 사업이 종료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제품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국내 표준협회뿐 아니라 다른 타 기관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국제 ISO 인증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인증 기관들도 다 들어와서 그 인증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희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펜타시큐리티와 람다 유효력이 합심해서 만들었던 이 인증 심사 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람다 유효력 파트너스 데이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무엇보다 큰 영광이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아직 이 사업이 종료된 게 아니라서 최종 산출물이나 서비스가 나온 건 아니지만 저희가 연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연말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수준의 그런 산출물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현재는 표준협회 그리고 타 인증기관 몇 개 정도의 이런 작은 플랫폼이지만 나중에는 국내 모든 인증기관들이 다 들어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외에 ISO 인증이라든지 어떤 다른 표준 인증들까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큰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앞으로 저희 펜타 시큐리티와 그리고 람다 유효력 계속해서 협력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는 방향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